오늘 방통위 전체 회의는 김효재, 이상인 2명의 정부 여당 추천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습니까?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곧바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부당 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오늘 권 이사장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의 파행적 구조에서 여권위원 2명의 일방적 주도로 2달 사이 공영방송 이사진 4명이 교체됐습니다. 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원은 박문진 이사장 해임에 대한 의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장 해임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 진행 결정은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군사작전 펼치듯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 소관 규정에는 위원장 전결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또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유된 자리에 보수 성향의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여당 측 다수로 바꾸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5기 방통위의 공식 업무는 종료됐습니다. 김현 위원님이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실상 저희 5기 방통위 마지막 공개 회의인데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저기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과 함께 6기 방통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MBC와 KBS, EBS 새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진들은 공영방송 이사의 유례없는 동시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당장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들의 해임을 즉각 중단하고 해임된 이사들을 제자리로 되돌리십시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진 해임은 무리수와 위법의 연속이라며 채택하지도 않을 해임 사유를 언론에 먼저 공개해 망신 주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임 그 사유를 미리 발표할 때는 한 5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만 밝혔기 때문에 망신 주기 비슷한 게. 오늘 해임이 결정된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 등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군사작전하듯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한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해임이 결정된 남영진 KBS 이사장도 오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김효재 직무대행 주도의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통위가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재를 회칙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통로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동관 후보자가 반헌법, 반언론 인사라며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없었다고 했지만 여당은 숱하게 제기된 의혹, 무엇 하나 확인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임박해 끝난 인사청문회장을 나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소감. 그거는 못하겠네. 먼지까지 터니까. 국민의힘도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이제 끝났다면서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확인시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개월여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의 악의적인 비판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검증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에 출석할 수 없었던 당시 담임교사는 국회 기자회견장을 빌려야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참고인으로,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육부 검사가 가서 떼어가지고 확인해보면 알고요. 제가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유리한 진술만 선택적으로 인용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 진술이 담긴 판결문을 근거로 돈을 돌려준 시점은 2달여 뒤가 아닌 하루 뒤라고 반박했는데 반면 같은 판결문에서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진술은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판결문 내용은 부인하시는 겁니까? 일방적 진술인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검찰에서 무슨 아무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냥 부적격이 아닌 절대 부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모든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제도 이 자체는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냐.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 오늘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상임위는 아예 파행됐습니다. 보고서 채택의 건이 어떻게 감정안건이 됩니까? 그 감정 자극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따 지금 정말 해대도 너무하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번 주 안에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